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더 빅스쿨 게시판에 아이디 기은원추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제목이 은행권 준비를 위해서 서비스직 경력을 쌓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학교 전공 학점은 4년제 경기권 상경 계열을 전공하고 계시고요. 현재 3학년 재학 중이십니다. 학점은 3.75점, 어학 점수는 토익이 750점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격증은 없으시고 경력사항과 수상 경력은 빈칸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대외 활동은 금융권, 서포터즈 1년 활동을 하셨고 그 밖에 계획과 입사 희망 회사 직무는 빈칸으로 남겨두셨고요. 하고 싶은 말은 안녕하세요. 은행권으로 취업하고 싶은 3학년 대학생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있지는 않지만 졸업에 맞춰서 바로 취업하는 게 목표인데요. 은행권은 서비스직, 영업직으로 맞닿아 있어서 관련 알바를 하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관련 알바를 하면 괜찮을까요? 또 토익도 아직 700점대여서 되도록 800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겠죠. 금융 자격증도 너무 다양하던데 어떤 것부터 이수를 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네, 은행권을 준비하고 특히 기업은행을 원하는 구직자의 사연이었는데요. 우선 우리 금융권 전문이신 이건쌤, 이프로님의 스펙 점검을 한번 받아볼까요? 일단은 기업은행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업은행이 제일 1순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스펙적인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왜냐면은 이제 자격증 같으라든지 어학 점수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사자 아니고서는 가점이 없었어요. 세무사, 관세사, 회계사 네. 네, 이런 정도의 자격증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전문 분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어학 점수 같은 경우도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어학 성적을 제출하는 난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기업은행만을 바라보면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필기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기업은행만 지원할 건 아니거든요. 기업은행이 언제 뜰지도 모르는 거고 또 어떻게 채용 공고가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은행권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력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학 성적도 아무래도 하나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점 요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충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코치님은 어떻게 좀 네, 보고 계세요? 뭐 앞서서 제가 할 얘기 88%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12%, 2% 더 채워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좀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더 쌓으셔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주신 경험들은 물론이고요. 아마 기억나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주요 경험의 대외 활동 1년 하신 거 외에 학교 생활을 충실히 안 하셨을 리는 없고요. 교 내외 활동 중에서 혹시 본인이 단체 활동 속에서 나와 입장이 반대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을 해봤다든지 아니면 기타 단체 활동 속에서 자신의 역할 등을 좀 기억하시면서 아직은 3학년이시니까 자신의 1, 2, 3학년 전반의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라. 예, 제가 무슨 학교 취업센터 선생님 같은 말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취업을 더 챙겨보시는 데 있어서 본인의 경험을 기억해내고 새로운 경험을 해나가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중은행이든 금융공공기관이든 체험형 인턴 기회가 있다면 올 겨울이 가기 전에 한번 노려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경험도 잘 정리 및 기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차코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이 경험 정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은 좀 아니긴 했지만 은행 지원할 때 토익 점수가 혹시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블라인드 채용이 좀 대세잖아요. 네. 근데 그 블라인드의 요소에 어학 점수가 과연 포함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블라인드에 어학 점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은행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이 뭐 사기업이나 공기업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차코치님 전문가께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은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점 요소로 활용되고 있고 다른 은행들도 나머지 요소들이 다 블라인드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친구의 역량을 어떻게 판단하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학 점수는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은행이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시장이 레드오션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대해서 더욱 가속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서 있어서 본인이 강점을 드러낼 수 있고 국제 무대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이 되겠죠. 그런 가점 요소는 취득해 놓는 것이 아무래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차코치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뭐 앞서서 금융권에 대해 한정만 지어도 토익이 중요하다 했지만 여기에 영어 말하기 점수 확보가 어느 차원에서는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정시로 대학을 지원할 때 언수사회로 지원할지 뭐 언사회로 지원할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폭이 좁고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벼랑간 대학 얘기를 왜 하냐 하시겠지만 이분의 경우도 금융권에 한정을 짓는다면 토익 뭐 너무나 중요하겠죠. 하지만 영어 말하기 점수는 그 밖의 기관들로의 지원에 필요한 가점이라던가 아니면 일반 사기업들의 일반 사기업들은 토익을 잘 보질 않거든요. 영어 말하기 점수를 보거나 그것조차 잘 보진 않지만 여러 대외 활동들의 지원을 할 때에도 일정 부분 영어 말하기 점수가 또 가점의 요소로 뽑히는 것들도 제법 남아 있습니다. 여러 요건들을 고려한다면 영어 말하기 점수까지 같이 챙겨주시는 노력 필요하겠죠. 네,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니까 영어 점수도 중요하다는 말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은행 서비스직 그리고 영업직과 관련된 알바를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프로님?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경험을 쌓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경험 쌓으면 그거 자체로 자신을 어필하려고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면접을 보신다, 은행에 면접을 보러 가셨다 그러면 어떤 걸 어필하실 것 같아요, 보통? 관련된 진짜 활동한 거를 열심히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게 경험에 함몰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리브영에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올리브영 아르바이트를 잘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잘할 것이다. 근데 사실 직관적으로만 봐더라도 은행 일이랑 올리브영에서 일했던 일이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는 경험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 안에서 본인들의 생각이 뭔지가 더 드러날 수 있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올리브영에서 고객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객을 만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왜 고객을 만나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은행과의 공통점, 그리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쌓는 것은 추천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그냥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비추하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은행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알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이 좀 아무래도 많이 할애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지금 현재 부족해 있는 필기 시험이라든지 어학 성적 아니면 전공 시험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 놓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실까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코치님은 어떤 경험들을 좀 추천하시겠어요? 예, 뭐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 금융이 아니라 기업 금융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단순한 대면으로 사람을 응대했던 경험 외에도 특정한 데이터라든지 서류를 처리했던 경험들, 그게 이제 일반 꼭 어떤 작은 회사에서의 격리 업무든 아니면은 큰 규모의 기관에서의 체험형 인턴이든 간에 본인이 데이터로 무언가를 정리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던 측면의 이야기도 같이 좀 언급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나와준다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학이라든지 자격 취득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저희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도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이런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지금 이 지원자분과 이 연령대와 이 학년에 맞는 분께 드리는 추천인 것이지 바로 목전에 취업을 앞둔 분한테 자격을 따세요. 토익을 따세요. 이렇게 무언가 특정한 걸 맞지 않습니까, 프로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조언이 일반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나온 게 아님을 밝혀둡니다. 네,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기은원추님을 위한 따뜻한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죠. 먼저 네. 차코치님부터.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가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생각해 보시고 또 참여도 해보시고요. 올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프로님.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은행원이 되고 싶다라고 타이틀을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은행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직무들이 있어요. 차코치님 말씀대로 개인 금융이 있을 수도 있고 기업 금융이 있을 수도 있고 PB나 WM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다양한 직무 중에 내가 원하는 직무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은행이 트렌드 자체가 수시 채용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은행원 이렇게 뽑는 경우는 아직까지 기업은행만 좀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은행들, 우리은행까지도 지금 현재 수시 채용으로 전환된 만큼 여러분들이 그 전략적으로 직무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게 좀 준비가 되고 나면 내가 취득해야 될 자격증이라든지 어학 점수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아직 졸업 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알차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디 비타민 C님이 올려주셨는데 더빅스쿨 게시판에 최대생인데 공기업 준비 팁이 있을까요? 라며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4년제 다니고 계시고요. 체육학과 전공하고 계십니다. 학점은 3.4학점, 3학년에 재학 중이네요. 토익 점수로는 810점, 그리고 커말 2급, 또 한국사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다. 그 외 경력사항, 또 수상 경력, 대외 활동에는 공란으로 적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는 안녕하세요. 체육을 전공했지만 공기업 쪽에 관심이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지역 환경, 토지 관리 등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맞춰서 서류를 넣고 싶은데요. 학교 특성상 다른 부전공은 할 수 없는데 이 상경계열 수업으로 교과목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환경, 토지, 산림 분야의 공기업에는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화학 전공 분야를 더 성공한다고 선호한다고 들었는데 전공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스펙을 쌓을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우리 비타민 C님의 사연을 봤는데요. 체대생인데 지금 공기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좀 스펙을 이건 이프로님께서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은 체육학과를 졸업했지만 지금 현재 토익 점수도 취득을 했고 그리고 커말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기업들을 지원할 때 가점 요소가 뭔지를 아는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공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원했을 때 그 서류의 통과 유무보다는 필기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전공 공부가 좀 덜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채울 수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사항은 본인이 지금 지원하는 공기업의 직무가 이런 전문 이렇게 기술직인지 아니면 사무직인지에 따라서 좀 내용이 갈릴 것 같아요. 전문 사무직이라고 기술직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자격 사항들 중에 이제 기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하거나 혹은 전공 영역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환경, 토지, 산림 분야를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사무행정 분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무행정 분야를 추천해 주셨고요.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이분이 지금 사연에 보면 지역 환경, 토지 관리 등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곳에 맞춰서 서류를 넣고 싶다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지금 4학년 2학기시면은 이런 조언은 안 드리고 대본에 적혀 있는 걸 말씀드렸겠지만 이분이 3학년이라고 하시라니 그냥 문득 떠오른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네. 어떤 거요? 체육 계열 공공기관. 오. 네, 체육 계열의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한체육회라든지 국민건강진흥공단, 이런 국민체육진흥공단 죄송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것들로의 지원. 왜냐하면은 지금 체육 파트가 분명 존재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채용의 TU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서도 행정 업무도 보실 수 있고 특정한 파트, 이를테면 뭐 대한체육회 산하의 기관들이라 할 수 있는 뭐 대한축구협회나 뭐 땡땡 구기 종목의 협회들도 간헐적으로 채용이 상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 자만리오 같은 등에서도 충분히 공고가 올라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으로 좀 우선순위를 좀 지금 적어주신 이런 분야가 아닌 본인의 전공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의 지원이 어떨까? 이 생각을 좀 먼저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근데 또 하나 물어본 게 있는데 학교 특성상 부전공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경계열 수업을 꼭 들어야 할지 여쭤보셨는데 이프로님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3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졸업 요건도 다 안 채우고서는 상경계열 수업 들으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학점만 홍청 낮아지고 본인들이 되게 재밌는 사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전공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경영학과 회계원리라든지 원가회계 시험을 봤는데 C 풀이 나왔어요. 아하. 근데 이제 자격사항에다가 이 교육이수사항에다 적으려고 해요. 분명히 난 수업은 들었지만 적을 수 있을까요, 과연? 못 적죠.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못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업을 들어가지고 내가 교육 이수 사항을 채우는 거는 추천합니다. 네. 하지만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내가 이제 졸업해야 되는 요건들도 다 채워야 되고 그리고 전공 수업도 따로 들어야 되고 하면은 이거는 또 양쪽 모두 통합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비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교육 이수라는 게 전공 수업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인턴을 지원하고 나면요. 인턴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걸 또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가지고 워크넷 이런 데 들어가셔서 그 NCS 코드 전용 코드가 있는 교육 이수를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육 이수를 이력서에다 쓸 수 있는 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차근차근 채워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희가 무슨 합을 맞춘 것도 아닌데 참 네. 오늘 좋은 케미가 느껴지네요. 제가 할 얘기 끄덕끄덕하시더라고요. 매우요. 왜냐면 제가 할 얘기가 거의 다 나왔으니까. 왜냐면은 익히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방법으로서 지금 이건 쌤께서 가이드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무언가를
좀 뭐랄까요? 내가 접하지 않은 분야와 접하지 않은 과목을 억지로 그 시기가 아직 3학년이니까이란 마음으로 가볍게 좀 대쉬하셨다가 오히려 더 낮은 학점이라든지 또 다른 일정들도 분명 존재할 텐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거든요. 꼭 뭐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한 NCS 교육이 아닐지라도 온라인의 많은 교육기관들도 관련된 인터넷 강의들도 존재합니다. 조금이라도 본인의 접근성이 있는 접근을 통해서 한번 교육을 이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공 외의 방법으로 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추천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교육 이수 사항은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나 지금 자격 사항들을 좀 더 취득하는 게 맞겠죠. 지금 현재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커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사 자격증이나 돼 있지 몇 급인지 안 써 있고 커말도 2급이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토익도 810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문과 계열 그리고 이게 그런 행정직으로 지원하시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데드라인이라고 한다면은 한 850 정도 되면 좀 이제 그런 어학 점수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토익 1급이 되면은 가점은 모두 채우고선 충족한 세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수업 외에 방학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좀 방과 후에 이런 부족한 스펙들을 채우는 것을 1순위로 두고 말씀대로 이제 차코시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험적인 거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지원하시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럼 차코치님 혹시 이프로님이 말하신 거 말고 네. 추천할 방법도 있을까요? 참 오늘 방송이 어려운 게 사실 제가 주로 해왔던 영역으로 말씀을 주시다 보니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거의 즙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그냥 힌트를 받자면 이분이 환경, 토지, 산림 분야 공기업 지원을 굳이 희망을 하셔야만 되는 상황이다. 나 여기 아니면 갈 생각 없음. 여기 아니면 안 됨. 이런 마음으로 혹시 이 사연을 계속 유지하고 계실 거라면 각 도청마다 산림환경연구소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아까 검색을 해봤는데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작년 가을 산림경영 실무교육과정을 열었다고 하네요. 이런 곳에서 주로 산림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에 관련된 이슈나 여러 정책들을 소개해줬다고 하니 굳이 그쪽을 가실 거라면 충청도 갈 수는 없겠죠. 이분이 어디 거주지인지 모르겠지만 각 네. 도청 소재지마다 이러한 타이틀을 단 연구소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한번 교육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산림청 등을 검색하시면 될 텐데 글쎄요. 이건 아니겠죠? 네, 뭐 인턴 경험이나 실제 교육 활동 같은 것들을 좀 알아보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비타민 C님을 위한 꿀팁 한 가지씩 먼저 이프로님부터. 일단은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 이제 화공 계열이 좀 더 선호한다라는 마지막 말이 좀 신경 쓰이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그 관련 분야,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선호하는 거는 맞겠지만 그것만이 채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꼭 전공이 맞지 않은 영역에 억지로 단추를 끼우지 마시고 전공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확대되어 있어요. 체육학과에 매몰되지 말고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본인의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것만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직 뭐 3학년에 재학 중이시니까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차 코치님도 꿀팁 한 가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 조언을 빼먹지 마시고 잘 활용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잘 활용해 주세요. 네, 이렇게 조언까지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연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디가 DLCKDDNR3413님이 취업대학교에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키보드에 쳐보니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TMI죠. 정말요? 자, 25살의 남성분이신데 학교는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 전공을 하셨고요. 학점은 3.2학점이십니다. 어학점수는 없으시고 자격증은 커말 1급, 한국사 2급,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굉장히 많으시네요. 경력사항과 대외활동은 없으시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어학점수 취득 후에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싶은데 사기업 가기에는 학점이 너무 낮은 거겠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화공직, 공기업이라고 써주셨고요. 하고 싶은 말은 어학 말고 필요한 게 있을까요? 공기업 말고 사기업도 제 학점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화공생명공학과를 전공하신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좀 특이했던 게 스펙이 한 곳에 집중된 게 좀 눈에 띄었어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프로님부터 평가해 주시죠. 일단 본인이 특화되어 있는 직무 역량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좀 포커스를 두는 건요.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 이제 앞서 뭐 지금 화학 관련해 가지고 회사를 가고 싶다, 토지 관련해서 회사를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을 해요. 커말이나 한국사 같은 경우를 취득해 가지고
해놓고 이런 공기업들 갈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 놓고 화공기사라든지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해 놓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갈 수 있는 포커스를 둘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앞서 이제 스펙들을 봤을 때 어학 점수라든지 경력 활동 그리고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이 좀 공란으로 남아져 있어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취득해 놓는 것이 본인이 이제 고민 사항으로 제시했던 사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록 학점이 낮긴 하지만 말씀처럼 정말 성실하게 좀 준비를 해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차코난의 불을 차립니다. 이분 어떻게 갑자기 갑자기 차코난의 시간 설마 BGM이 나오는 건 아니죠? BGM은 나올 겁니다. 나와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뭔지 모르지만 또 오늘도 달리자 찾아보자. 일단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간만에 돌아왔어요. 좋은데요? 2%가 나왔기 때문에 차코난이 나왔어요. 차코난의 어쨌든 지금 이분 전체적으로 사기업을 쓰지 않으실 거라면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업을 쓸 거다, 같이 병행해서 지원할 거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분이 과연 어떤 자격 그리고 하셨던 근무 경험이나 프로젝트 등과의 어떤 연관성들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잡혀 있을지가 약간 의문점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 좀 많이 몰려 있다는 느낌도 사실 지울 수가 없거든요. 조금 공공기관에 너무 특화돼서 지원을 할 거라고 자격들을 취득하다 보니 사기업 지원 시에 이러한 자격 이력을 넣었을 땐 공공기관 취업을 지원했을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을 면접 등에서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본인이 무언가 타이틀을 확보하고 지원 자격에 맞게 넣어서 지원을 해야 될 공공기관도 좋지만 사기업까지 지원을 확장할 거에 따른 대비도 필요하다. 만약에 근데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공기업 지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인의 경험이 기억이 잘 나실지도 사실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별도의 활동이나 내역은 없이 자격을 취득했던 거. 그래서 코난이 추리가 불가했습니다. 그랬군요. 방에서 자격 공부만 했겠죠. 고생 많으셨어요. 파이팅. 차코난을 부를 타이밍이 아니었나 보네요. 늦었어요. 잘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방송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기업으로 만약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곳들을 좀 지원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화공생명공학이기 때문에 품질 관리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생산 기술 쪽으로도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제조사 중에서도 채용의 TO가 간헐적으로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뭐 주류 회사라든지 제약 베이스의 회사들에서의 지원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희망하시는 필드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중에 본인이 지원 가능한 곳만 생각하시다 보니 본인의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산업군도 같이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하시거나 뭐 학교에 속해 있는 취업센터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의 폭을 좀 넓혀가면서 접근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또 지금 이분이 하나 고민인 게 본인 학점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학점이 낮은 지원자들이 사기업을 좀 지원할 때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프로님? 일단은 3.2 학점을 낮다라고 평가하기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점이는 3.2는 낮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학점은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실도의 지표이죠. 그쵸. 열심히 학교를 다녔는지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지.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우려사항이 그러면 너는 전공 지식 관련해 가지고는 취득하려고 노력을 했니? 이런 우려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격증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전공 이해도를 좀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남는 하나 부분은 성실도인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학점을 좀 관리를 못했는지 소홀했는지 아니면 어떤 거를 보완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부분 이런 지식적인 측면 특히나 화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려서 지원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공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전공 역량을 어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PT라든지 필기시험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인 만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분을 위해서 조언 딱 한마디씩 차코치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학점이 3.2인 건 분명 잘하는 과목과 못한 과목의 편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기본의 강점이 있다라고 사기업 자소서 1번 지원 동기에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본인의 강점은 무궁무진하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프로님. 일단은 사기업들 지원도 꼭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공기업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사기업 특히나 뭐 이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기름집이라 그러죠. 뭐 이제 SO인이라든지 ST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좀 화공 관련 계열 기업은 지원해 보는 것이 본인한테도 굉장히 유리할 거고 취업에서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네, 두 분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사연도 이어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디 QAQS 곽스님일까요? 이분이 24세 여화공과 스펙평가 부탁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취업대학교 카페에 올려주신 고민 사연입니다. 이번에도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계신 분인데요.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지방 거점 국립대 직어국 다니고 계시고요. 화공 그리고 3.79 학점 보유하고 계십니다. 토스는 140, 레벨 6 가지고 계시고요. 대기수질 환경기사 그리고 위험물 산업기사 그리고 커말 1급, 한국사 2급 가지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은 현재 없고요. 대외활동으로는 공학 관련 홍보대사 우수상 받으셨고 또 봉사활동, 학술 동아리, 학생회 등 비교적 다양한 경험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고 계획으로는 화공, 산업안전기사 취득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 다 실기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는 공기업을 준비할까 했는데 문이 너무 좁아서 고민입니다. 우선은 공기업, 공무원, 그리고 중견기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중견을 들어가려면 직무를 어떤 거를 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학을 좀 더 해야 할까요? 직무는 저한테 플랜트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는 눈앞에 있는 것만 하다 보니 급하게 준비만 한 느낌입니다. 유유, 조언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연속으로 화공을 전공한 분의 또 사연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빈칸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점검, 이건 쌤부터 해주시죠. 일단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어학 성적도 취득을 했고 학점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 취득한 상태에서 계획으로 또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대외 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경력사항이 좀 안 오는 것은 아쉽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기 시험만 잘 본다고 한다면은 문은 좁지만 공기업도 충분히 승산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신감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이제 지원한 준비한 노력에 비해서 본인을 믿어주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중견기업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생각하시고 공기업이면 공기업이지만 직무가 희망하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사기업들 중에서도 큰 기업들 위주로 본인이 지원을 병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떨어질까 봐 혹은 폭이 좁을까 봐 하는 걱정들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나 소기업들 지원하면요. 그만큼 티오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간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방송 운영의 묘를 아는 강사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공무원 시험은 아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공무원을 선택하실지. 먼 훗날에도 지원 가능하시니까요. 가급적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사기업으로의 지원 넓혀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외에는 사실 뭐 조언 이미 앞서 이프로님께서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할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나 직무를 추천하시겠어요? 일단은 뭐 환경 수질업체라든지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면 한수원 그리고 한수원과 연계되어 있는 여러 산하의 기관들이나 그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업을 이어가는 중견업체들로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는 본인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그 인턴을 경험한 걸 토대로 본인의 지원의 어떤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어떨까. 특정한 기사 자격으로 인해 본인의 문이 좁아지는 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조언 한 말씀 이프로님이 해주시죠. 일단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견기업으로 지원을 폭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품질관리나 생산관리 이런 데서 폭을 넓게 지원하신다면 대기업 이제 생수 생산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작게는 뭐 이런 음식 제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분진 같은 걸로 폭파 위험 같은 것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위험물 산업기사라든지 아니면 화학공학 기사 같은 것들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본인이 어필한다고 한다면은 공기업에 있는 직무 플러스 대기업들도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눈을 낮추거나 아니면 좀 다른 데로 새지 말고 공무원 일단 제껴놓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입니다.